안녕하십니까. 최정석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캄보디아 세계선교학교입니다. 선교는 늘 과정이라서 확실한 사역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저도 선교하러 왔다가 늘 선교만 당하고 있는 처지라서 선교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2008년에 GMS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언어 과정이 끝나고 성령님의 인도로 메콩강 안에 있는 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성령님께서 전도사와 집사들 그리고 성도들을 예쁘게 세워주셨습니다. 섬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 저희 가정은 섬에서 온 중학생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선교기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동체는 해체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알고 싶어서 세상으로 다 파송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도시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어떤 아이들은 섬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서 세상으로 보낸 후에 후원교회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 키워서 함께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이지만 아직까지 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동체 해체로 인해서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원 3학년들에게 결혼가정 목회상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 전략에 대한 고민과 함께 조금씩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고민을 한 후에 현지 성도들의 자발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님을 반드시 이양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론에 집중하다 보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늘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 캄보디아 선교사도 현지에서 선교를 통해 현지인들이 잘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이 잘 사는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국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캄보디아 성도들에게는 선교를 가르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교회 성경 공부 시스템에서 선교가 마지막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은 후 바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야 할 실천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그만이라는 결단을 어느 순간에 강한 마음을 먹고 실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온 한국 선교사는 너무 많은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선교지에 신고 가려다 보니 이양할 시간은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교인들은 내가 심어놓은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버릴까? 라는 질문을 늘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 맞는 것이 아닌데 한국 교회에서 배워온 것이 아까워서 현지인들을 떠나지 못함은 현지인들에게 자립할 시간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넷째, 15년 된 선교사는 빨리 역할과 지역을 바꾸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15년을 한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사람이 세워지니 교회는 이상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나타나는 것은 버티기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열정이 없어도 선교비는 들어오고 교회는 그대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 포럼에서 30년 가까이 선교지에서 지내온 선배들이 말을 했습니다. 15년 된 선교사는 빨리 역할과 지역을 바꾸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일어날 힘을 잃어버립니다. 양쪽을 살리기 위해서 역할과 지역을 과감히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은 새로운 역할과 지역이었습니다. 2019년 블록밴드라는 도시선교 플랫폼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블록밴드는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가와 선교사들이 함께 모인 선교 플랫폼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 집사님과 NGO와 선교단체를 통해 선교를 하는 평신도,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 선교사들이 함께 모인 선교 공동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매주 하루씩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야기 공동체로 유지했습니다. 가정 문제, 현지 문화, 사업 이야기, 교육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도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공동체가 어떤 선교사역을 선택했을 때는 함께 뭉쳐 일을 해냅니다. 어떤 한 선교사역이라는 모양을 정하면 각자 다른 블록을 소유한 멤버들이 서로 그 모양에 맞게 끼워보고 일을 실행합니다. 블록밴드는 아직 실행이 되지 않은 선교사역의 첫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 출발을 통해 어떤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다른 단체에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면 블록밴드의 사역의 모양은 바로 해체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세계선교학교라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다른 모양을 서로에게 끼운 후에 세계선교학교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족하더라도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할 것입니다. D.L.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을 때
한 학생이 무시하며 던진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영어 문법이 아주 많이 틀렸습니다. 그때 무디가 학생에게 한마디 던져줬습니다. 학생, 나는 영어 문법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해. 부족한 문법이지만 모든 문법을 활용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학생은 탁월한 그 영어 문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네.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가 언어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생각하며 우리 블록 밴드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3년에 저희는 세계 선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기 학생들이 2학기 과정을 수료하고 있고 2기 학생들이 1학기 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선교학교를 위해서 우리 블록들은 강해, 찬양 인도, 간식, 기도라는 블록으로 세계 선교학교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기와 2기가 수료를 한 후에 캄보디아의 선교 집회를 진행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료를 한 학생들이 홍보와 찬양 그리고 말씀 선포하는 그들의 선교 집회입니다. 선교사가 뒤에서 기도하며 도울 것이며 현지인들이 주도하는 집회입니다. 이곳에서 선교에 함께 동참하며 헌신할 캄보디아 성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선교사는 초창기에 선교에 대한 교육을 한 후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세계 선교학교 강사로 세워질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뒤로 빠지고 선교를 알게 된 현지 강사들이 현지인들을 깨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교를 교인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지금도 배운 강의를 바로 교회로 돌아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교학교는 지금 선교사를 바로 세울 계획보다는 선교를 알게 된 학생들이 교회를 깨워서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이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가르치는 학생들을 목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네스 버카일은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교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선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선교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가 세계 선교학교 1기 2학기 과정에서 수료하고 있습니다. 전도사가 이 과정 수료하다가 선교사로 헌신하면 어떠다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출구 전략을 세우고 과정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전도사가 선교사로 떠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선교사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장기 선교사가 나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세워놓았습니다. 첫째, 국경 지역으로 제일 먼저 선교사를 보내자. 둘째, 한국교회의 지원보다는 각도별로 10개 이상의 지역교회가 한 선교사를 보내도록 지역교회를 먼저 선교적인 교회로 바꾸어서 10년 안에 20명의 선교사를 세우자. 셋째, 직업교육이 필요하면 블록밴드 안에 사업을 하고 있는 블록의 사업장에서나 지인들의 사업장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후에 선교사로 떠나도록 돕자. 넷째, 한국 노동자로 가는 무리 중에 세계 선교학교 졸업생들을 넣어 이주민들의 선교사로 파송하자. 다섯째, 한인교회의 성도들 중에 캄보디아 자체 선교사와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 선교학교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선교운동은 성령운동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학교는 학생들끼리 기도 모임을 만들어주고 캄보디아 공동체에서 기도운동의 불씨로 사용됐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 선교학교는 선교 무관심자를 선교 관심자로 만드는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학교를 통해서 선교 관심자가 된 현지 성도들을 선교 참여자 단기 선교사 장기 선교사의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은 담당 선교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가 선교사의 마음을 갖게 한 분도 성령님이시고 교회 사역자가 선교사로 떠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선교사가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디딤돌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